오케이. 네.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거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자연과학계 이사학번 구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거리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로서는 두 지점이나 두 물체 사이에 공간적으로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거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언제 수학적으로 배웠을까요? 아마 중학교 때 그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A하고 B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각 좌표의 차, 요거 같은 경우에는 2하고 0, 잠시만요. 2하고 0의 차를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1차원에서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만 2차원이나 3차원, 더 나아가 n차원에서는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2차원에서의 거리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각 점의 좌표의 차를 구해서 제곱해서 더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봤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제가 신관에서 디도로 간다. 그리고 신관은 원점에 있고 디도가 1,1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가는 도중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니까 횡하다면은 저희는 그냥 직진해서 쭉 가면 되니까 신관하고 디도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가 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신관하고 디도 사이에는 벤젠 고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젠 고리관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 가야 되는데요. 요거 기준으로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 신관하고 디도 사이의 거리는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0, 신관하고 디도 사이, 그러니까 0,0하고 1,1 사이의 거리는 루트 2일까요? 아니면 2일까요? 모르죠? 아, 잠깐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애초에 거리라는 게 존재할까요? 잘 생각해보면은 방금 봤던 그 좌표 평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R2라는 집합의 시각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좌표 평면 위의 점들을 그 R2의 원소로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되게 거리라는 게 되게 모호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S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원소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R, R2라는 집합이 있을 때 0,0하고 1,1 사이의 거리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렇게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거리라는 성질이 집합에 그냥 주어져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거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집합에다가 직접 거리를 정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봤듯이 0,0하고 1,1 사이의 거리가 어떨 때 루트 2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 2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저는 루트 2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2라고 생각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수학에서 이 기준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메트릭, 거리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리 함수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로 이때 이 함수값 dx, y를 x하고 y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각각의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일단 거리라는 게 음의 거리는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만 그 거리가 0이 되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전부 다 양수가 되고.
이게 1번 조건이 나타내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저 문으로 가나, 문에서 일로 오나, 결국에는 똑같은 경로로 이동했으면은 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나타낸 게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삼각부등식이라는 성질인데, 이건 그림을 통해서 얘기해 보고자 해요. 그 다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삼각형의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같다면은 일직선이 되고, 클 수는 없으니까. 이를 나타낸 게, 아, 이를 부등식으로서 표현한 게 삼각부등식인데,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있으면은, 그 그러니까 A하고 C 사이의 거리와 C하고 B 사이의 거리보다 일단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C가 AB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에만 거리가 같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족을 하고, 이는 거리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궁금했던 거 하나 해볼 건데, 아까 그 신관 B에서 디도로 가는, 그리고 중간 벤젠고리관 때문에 막혀 있는 요 상황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요거 거리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X축하고 Y축하고 평행하게 이동한 거니까 두 점이 있을 때 각 좌표의 차이를 전부 다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n 차원에서 일반화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x하고 y 사이의 거리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요 d1 x, y라는 게 정말로 거리를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를 위해서 아까 봤던 그 매트릭의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를 전부 다 합한 것도 결국에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또 요 전부 다 합한 게 0이 될 거면은 각 좌표가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그 거리가 0이 된다 하면은 두 점이 동일할 때에만 0이 되게 돼서 다음 1번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그 절대값 내에서 xi하고 yi는 그 서로 뒤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서 d1 x, y는 d1 y, x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조건을 만족시키고, 마지막으로 점 z가 있어서, 점 z가 있을 때 d1 x, y는 저렇게 xi-yi의 합으로 표현되고, 이 안에다가 zi를 빼고 더해도 똑같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데, 그 절대값은 삼각부등식을 만족시키니까 결국에는 d1 x, y가 d1 x, z하고 d1 z, y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저거 1, 2, 3번 다 만족시키니까 D1은 매트릭, 거리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 D1 X, Y는 택시값 디스턴스, 택시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택시가 어떤 지점에서 지점을 이동할 때 건물을 뚫고 가지 못한다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매트릭, 그 거리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기준도 결국에는 어떤 집합 위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위에 이러한 거리가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함께 쓴 요 dx, t를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는 집합이고 d는 x에서의 매트릭입니다. 예시를 들면은 방금 봤던 택시 거리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실수 RN의 집합을 같이 쓴 게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고, 이는 특별히 태시값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트릭하고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예시와 그 좀
신기한 예시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클리드 디스턴스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거리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나는 그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거리 공간을 만들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체비셰프 거리라는 건데 요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요게 각 좌표에 그러니까 각 좌표의 차 중에 가장 큰 놈을 뽑아서 이렇게 거리로 만든 건데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체스 아시나요? 체스에서 그 룩이 이동할 때는 그 가로로, 세로로 이런 식으로밖에 못 움직이지만 킹이 움직일 때는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 저게 가로가 4, 세로가 3이 삼각형인데 저 거리, 저 검은 칸에서 흰색 칸으로 가는 저거를 측정을 할 때 킹은 네 번만 움직이면은 도달할 수 있지만 룩으로 움직일 거면은 가로로 4, 세로로 3, 총 7번을 이동해야 거기 거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네, 그래서 요게 체비셰프가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매트릭은 그 RNA라는 특별한 집합 위에서만 정의됐는데 요거를 정말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도 거리를 정의할 수 있는 매트릭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거리,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디스턴스 매트릭이라는 건데, 요거는 x, y 할 때 x하고 y가 같지 않을 때는 1, 같을 때는 0. 그러니까 약간 스위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지 아닌지만 판별하게 해주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리고 요걸로부터 만든 거리 공간을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아무 집합이나 다 적용이 가능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S라는 집합에 대해서도 거리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를 그러니까 A하고 B, C, D를 모아놓은 집합일 때, 요때 요 이산거리 공간에서는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외에도 그 집합이 실수나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있는 집합이 있는 이것도 있지만 함수로만 된 공간도 있겠죠. 그래서 A에서 B에서 컨티뉴어스한 애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애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 거리는 특별히 그 나중에 가면은 실해석학이나 특히 함수해석학 이쪽에서 자주 쓰이는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클리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Rn 이런 집합이 아니라 비유클리드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 거리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예시와 그 매트릭의 예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한번 매트릭 스페이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그 두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을 때 얘네가 아무리 집합이 같다 할지라도 그 정의된 매트릭이 다르게 되면은 요 두 개는 다른 공간이 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아까 생각했을 때도 그 0,0에서 1,1 가는 것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약간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일반적인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단위원을 그린다라고 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요것도 결국에는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요 점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가 1인 것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 D2는 아까 봤듯이 그 유클리드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화시키면은 임의의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단위원을 그린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예시들로 다시 해보면은 채시캅 스페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되고 체비셰프 공간에서는 맥스 함수를 이용한 방정식이 되며 그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는 저렇게 식 하나만 있는데 그냥 x, y가 0이냐 아니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 보면은 그 R2 우리가 흔히 아는 원은 왼쪽 그림과 같고 택시 거리에서 정의된 원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마름모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비셰프 거리에서는 그 두 절대값의 최대값을 고려하는 거니까 1,1까지 다 포함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쭉 따라 그리면은 결국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산거리에서는 그 원점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결국에 원점을 제외한 모든 점을 다 포함한 이러한 그림이 요 거리 공간에서의 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그 타원에 대해서도 가져왔는데 요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원에 대한 예시는 많은데 타원에 대한 예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 타원도 결국에 두 초점하고 어떤 점이 있을 때 각각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애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타원이라 할지라도 택시 거리에서는 육각형이 나오고 그 채비셰프 거리에서는 팔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요거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 공간에서 그 같은 정의를 할지라도 거리 공간에 따라서 도형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수열의 극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수열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 수열이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엡실론이 존재해서 라지 n이 존재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라지 n이 존재한다인데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냥 요 라지 n보다 큰 n을 가지는 n에 대해서 요거를 인덱스로 가진 애가 항상 요 범위 안에 만족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림으로 얘기할게요. xn이 1 더하기 2분의 1의 n-1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수직선 위에 각 점들을 나타내면은 x1은 2, x2는 2분의 3, x3는 4분의 5 이런 식으로 점점 1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엡실론을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열린 구간을 만들게 되면은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x5, x5보다는 5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요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엡실론의 값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요 구간 안에 무한개의 수열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수열이 요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는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는 아까 그 정의를 다시 가져온 건데 요 뒤에는 요 녀석도 결국에는 수열하고 수렴값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확장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 요 뒤에 있는 애만 절대값 xn-x에서 뒤에 xn, x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요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수열이 이러한 거리 공간에서 수렴을 한다고 할 때, 요 수열은 그 다른 공간에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는 예시 하나만 들면 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그 xn이라는 걸 가져갔다 할 때, 요거를 이산거리에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때 xn이라는 거는 1의 극한이 1인 거지, 결국에 1인 건 아니기 때문에 1하고 xn 사이의 거리는 항상 1이 되게 돼요. 이거는 2분의 1은 엡실론보다 항상 크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n은 1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xn이라는 게 이산거리 공간에서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되는 거죠.
자, 이러고 그 정리 하나만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그렇다면 요 이상거리에서 수렴하는 수열은 있을까요? 다시 할게요. 요 XN이 그 라지 N보다 큰 N, 잠깐만, 다시. 라지 N보다 큰 N에 대해서 요 XN이랑 A랑 거리가 0일 때, 이러면은 우리는 요 엡실론이 어떤 값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 이러한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라지 N이 존재해서 얘보다 큰 N에 대해서는 XN이 A랑 똑같다라고 할 때, 요 거리 공간에서 요 수열을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 하나 얘기할 건데, 그 전에 그 정의 두 개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서브 시퀀스, 그 수열의 서브 시퀀스라고 하면은 그 방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잠깐만 써도 되죠. 요거의 서브 시퀀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 하나 뽑고, 얘 하나 뽑고, 뭐 뒤에 가서 X7 뽑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시 모아서 만드는 이런 수열. 얘네들을 이런 애들을 서브 시퀀스라고 얘기합니다. 맞겠죠? 자, 그 다음으로 XN이 거리 공간 X에서 X, D에서 바운디드라고 하면은 그 모든 X에 대해서 그 아무런 점 하나를 잡아서 얘네하고 수열 사이의 거리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요거를 바운디드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인데, 네, 요게 증명은 안 할 겁니다. 모든 유계인 수열들은, 맞아 얘기할게요. 모든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바운디드한 수열들은 그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고 있다. 인데, 요거를 예시로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니긴 하지만, XN을 단과 같이 잡는다고 할 때, 일단 n이 1일 xn은 2보다 항상 작게 되죠. x1일 때 2고 x2일 때 2분의 3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요 수열은 그 바운디드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xn이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거의 부분 수열 x의 2n이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를 만족하게 됩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딱 주어진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정리인데, 요거 보면 조건이 유클리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조건이잖아요. 그럼 요거 유클리드 스페이스 말고 그 좀 일반적인 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나 할게요. 그래서 어떤 집합 K가 있을 때 얘가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프로퍼티를 만족시킨다 하면은 요 K 내에 모든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상 수학 배우신 분들은 그 시퀀셜리 컴팩트랑 동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시킨다라고 정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떨 때 요게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 완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고자 합니다. 죄송해요. 저 그냥 아까 봤던 그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서 요 끝에 있는 애만 그 수량값 대신에 수열로 갈아 끼운 거랑 그냥 갈아 끼웠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를 항상 만족하는 그 수열을 코시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코시 수열이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죄송합니다.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완비성을 지닌다라고 하면은 요, 요 거리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코시 수열이 다 항상 수렴한다, 어떤 점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유리수 집합이 완비성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거면은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어서 얘가 루트 2로 수렴하는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점점 루트 2로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고 할 때 x에는 콧이지만 요 루트 2라는 거는 유리수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x에는 수렴하지 않아서 따라서 요 q라는 거는 완비성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아까 봤던 그 이산 공간은 완비성을 지닌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xn이 요 이산 거리의 수열이라고 할 때 요게 코시면은 그 n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같아야 얘네가 코시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거리가 1이 돼서 그 코시 수열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xn이 라지 n보다 큰 n을 인덱스로 가지는 xn이 항상 a 이런 식으로 같아. 이런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까 라지 n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항상 똑같은 a를 가지게 됩니다. a를 가져야 얘가 코시 수열이 되는데 요거 의미 자체가 xn이 a로 수렴한다랑 같게 돼서 모든 코시 수열은 요 공간에서는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산거리 공간은 완비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K라는 게 볼차너 바이오스트라스의 성질을 보기 위해서 볼차너 바이오스트라스 프로퍼티를 만족시킨다라고 할 때 요 XN이 요 K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XN은 반드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K라는 것은 완비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요 성질을 지니면은 완비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증명이라기보다 약간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XN이 콧이다 하면은 얘가 바운디드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 K가 요 성질을 만족시킨다 했으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A로 수렴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을 시키게 돼요. 요거에 관해서는 해석학 책을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쭉 하게 되면은 이 코시 수열은 이러한 그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집합에 있어서 수렴한다. 따라서 요 성질을 가지는 집합은 완비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질을 만족시키는 집합이 완비성을 지니는데 그 완비성을 지니면은 요 프로퍼티를 만족을 할까요? 요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될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비성이 요 프로퍼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시로 요 그 이상거리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다고 할 때 얘는 거리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니까 결국에 x에는 바운디드한데 요 아까 봤듯이 이상거리 공간은 완비성을 지니니까 잠깐만요. 아, 그 이산거리 공간은 완비성을 지니지만 얘 부분 수열은 항상 발산하게 되죠. 어떻게 잡더라도 요 원함수 자체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비성이 이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스 성질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거리 공간에서의 성질을 알아봤는데,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 거리 공간에 되게 그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면서 아주 약간 깊게 들어간 정도로 얘기해서 만약에 거리 공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 공간,